안녕하십니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 주요 내용과 과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영대 박사가 월간 리크루트 2021년도 2월호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범부처적으로 2021년부터 25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만들어지면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범부처가 관여해가지고 2020년 12월 23일 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권리 해가지고 지금 주거 문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 시대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문제 등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생활 문제, 참여 권리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정부에서도 또 새로운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각 부처가 이렇게 관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먼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진입이 지금 그 기업에서도 경력자 위주로 뽑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또 기존에 있는 사람도 내보내서 이 고용보험의 어떤 수급자 수가 엄청 증가된다든지 그런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정부에서는 그 2021년도에 약 55.5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것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에게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최근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면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게 있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9만 명, 청년 내일 체험 공제 10만 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 5만 명, 비대면 디지털 공공 일자리에 3.7만 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2.6만 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에 2.2만 명, 합하여서 55.5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너무 단기적이다. 그런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형태든 지금 그 청년들에게서는 중요한 것이 이런 일자리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55.5만 명이라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년들 가운데 재직자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재직자에게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든지 청년 재직자 내일 체험 공제, 내일 체험
공제, 뭐 5년간 2천만 원, 5년간 3천만 원, 2년에 1,200만 원 이런 어떤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에 따라서 목돈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또 이 청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교통비도 대중교통비도 월 5만 원씩 이렇게 21년도에 어떻게 15.4만 명에게 지원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미래 적응형 핵심 인재를 하기 위해서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지금 21년에 1.7만 명에게 K-디지털 앞으로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미리 이런 그 경험 기회를 주가지고 나중에 이 청년들이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이렇게 앞장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훈련에서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이라고 해서 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훈련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도시재상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고 미래를 대비한 취업 역량을 제공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이런 노동시장에 어떤 진입할 수 있는 지금 신규 채용자를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일 경험 이런 기회를 어떤 형태든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갖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겠고요. 또 그러면서 가장 뭐 국민 취업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일을 하면 목돈을 챙겨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겠고 심지어는 교통비도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또 미래를 대비해서 취업 역량을 제고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또 수요에 맞춤해서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영역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가서 나중에 주역이 되도록 취업 역량을 제공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취업에 관한 것이라면 다음은 창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되고 언택시대가 되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자기 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 과거에도 많은 강조를 해왔지만 청년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양성을 하겠다 하면서 또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겠고요. 또 창업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유망 창업 기업 우대 보증도 하고 창업에 실패할 경우에 이렇게 저신용자 등 채무 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 회복 및 재창업도 지원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창업에 할 수 있는 기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 농업인 1만 명, 청년 어업인 1,000명, 청년 전통문화 창업 게임 기업이 650팀, 환경 분야가 125개 등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 청년부를 이렇게 양성하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자기 일을 해봄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또 청년들에게도 좋고 국가 면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취업과 창업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하는 청년의 어떤 청년들의 사회 보장을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고용보험을 받는 동안에 예를 들어 뭐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보험적인 처리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원하지 않는 직업을 그만뒀을 때 고용보험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기회를 늘리겠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에게도 고용보험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이런 원하지 않는 직업을 그만뒀을 때 그런 직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이런 것이 나와야 이제 고용보험하기에 제도가 더 앞당겨지는 거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회보장, 그러니까 사회보장을 통해서 일종의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걸 통해서 좀 원하지 않는 실직을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권의 보장, 지금 언따라지 왕따,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하고, 특히 여성 청년들을 위해서 성폭력 막고, 그 다음에 최근에 증가하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정관계에서 지금 능력 중심 채용이라든지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이쪽으로 하도록 해서 굉장히 학력이라든지 이런 인적 사항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안 보이게 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어떤 그 토익이나 이런 그런 스펙에 따른 그런 것보다는 어떤 능력에 따른 채용을 하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근로시간이 많은데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워라벨이라고 일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한다든지, 또 임금 수준이라든지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등 청년 친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가족 친화 제도라든지, 또 아무튼 건전한 어떤 조직 문화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 대해서 직업 체험 기회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국가장학금이라는 어떤 가정 형편에 따라 주는 것 외에 근로장학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장 생활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런 데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인문학, 예체능 전문 기술 분야 등의 어떤 핵심 인재 양성하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장학 혜택을 교육비 장학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안 가고 일단 취업한 사람이 돼서 선취업 후 진학이거든요. 그때 후학습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해서 이 바우처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하고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과 아무튼 대학과 지역 간에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뭐랄까 하면 일자리를 이렇게 대학이 연계돼 가지고 지역 어떤 사람 문제도 해결하고 또 대학생들의 어떤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K묵이라든지 혹은 KOCW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 핵심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격하게 전 세계적 경쟁력이 강화되면 이런 그 분야에서 혁신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문 분야에 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특성화고를 직업계교를 개편해서 고등학교 정도의 어떤 스킬드 워커도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고졸 직업계교 학생들에게 실습처를 발굴하고 현장 실습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또 고졸 취업자의 초기 중견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취업자의 조기 안착 정착을 위해서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을 주고 중앙 취업 지원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이런 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이렇게 취업을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현장 실습도 코로나 이후에 어렵고 그 다음에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에서 교육부 쪽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쪽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의 경우에도 지금 대학생들이 대학에 다니지만 입학할 때 합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진로 설계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자퇴를 할 것이냐라든지 대학생 어떤 문제라든지 심리 상담 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대학생들이 뭐 휴학을 한다든지 자퇴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게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또 그 결정을 하기까지의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또 취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고 취업해도 또 장기간 있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다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시행착오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 진로 설계라든지 심리 상담, 취업 지원 등이 제대로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개인 및 맞춤형 진로 취업 패턴 추천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학 진로 탐색 학점제 그다음에 또 많은 학생들이 군대에 가는데 그 군대 가는 기간 동안에 학업 및 사회 진출 준비를 해서 학점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군복무 학점 인증제라든지 원격 강좌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다음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앞에서 나온 지역 기반 고졸 인재 성장 플랫폼이라든지 지역 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서 2021년도까지 2025년도까지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만 해도 약 55.5만 명에게 이렇게 일자리 경험을 하게 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많은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청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줘가지고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전히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22.8, 공기업이 21.7, 대기업이 17.4, 외국계 기업이 6.9, 전문직 기업 6.8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업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좀 현실적인, 자기 나름대로 현실적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한테 적합하면서도 정말 그 처우가 이런 좋은 그런 쪽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이런 선호하는 것은 바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정부에서 아마 조만간에 청년들에 대한 그 특별 대책을 또 발표하리라 생각되지만, 지금 청년들의 학장 실업률이 24.4%, 고용률은 42.4%, 경제활동 인구에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9.5, 비경제활동 인구가 47만 7천 명, 그 다음에 취업하는데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7.8%, 첫 직장 1년 이하의 계약직일 확률이 28.1, 그 다음에 청년 정규직 임금은 265만 원, 비정규직 2만 원, 162만 원. 이런 것을 볼 때 청년들의 어떤 그 실제로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고용률은 낮고, 그 다음에 그냥 쉬었음 하는 인구도 높고, 비경제활동 인구도 약 50만 가까이 되고 있고, 또 취업한 데 3년 이상 걸리고 사람이 7.8%나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하 계약직일 확률이 28.2%인데 계약직은 162만 원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2020년, 그 다음에 정규직 임금은 265만 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근무 여건을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위에서 살펴본 방법 외에도 교육부,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특히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것만 해도 약 20개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청년 진로 및 정신건강 토탈 케어 지원,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 대학생 진로 탐색 강화, 대학생 진로 탐색 지원, 군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여기 한 20개 정도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특히 대학생들의 어떤 그 일자리 분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이런 정책이 실제로 이 정책 하나하나만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심각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의의는 5년 동안 앞으로 관련 노동문화교육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중기층이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정책을 쭉 소개하는 정도고, 특히 그 20개 정책을 이렇게 나열한 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과연 이런 정책이 예를 들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면에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제도가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